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2월 이후 첫 번째 마이너스 달을 기록한 9월이 마감되었습니다. 네. 9월이 끝났네요. 네. 정말 빠르게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은데요, 9월이. 저는 속이 좀 상해서 또다시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됐을까 하는, 또 단타를 안 친 거에 대한 약간의 후회감. 근데 또 9월 초에는 또 좋았잖아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또 이렇게 기분이 업앤다운이 좀 심할 정도로 좀 수익률 변동도 컸는데 네. 그래도 일일비하지 않고 시장이 한 4% 빠졌어요. 시장 예, 4%면 그래도 꽤 빠진 거죠. 많이 빠진 거죠. 원래 한 4% 빠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4에서 한 10% 정도 빠진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셔야 됩니다. 네. 개별 종목 들고 계신 분은 만약에 반등을 4% 하면은 또 한 10% 오르지 않겠습니까? 계좌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연합인포맥스에서 시황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1, 2, 3부에 걸쳐서. 근데 이제 남은 리스크가 좀 10월 달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달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뭐 제닛 옐런이 언급한 10월 18일이라는 날짜도 있잖아요. 그것도 좀 걱정이 일단 되긴 뭐 하더라고요. 수년하는 것 같죠. 유예시키는 그 상원 척슈머 상원 의원이 나와서 내일 모레까지 그냥 대통령 책상 위에 올려놓겠다 한 거 봐서는 이제 통과시킬 것부터 하고 그 다음 생각하겠다는 것 같아서 계속 시간을 조금씩 끌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오늘 시장은 조금 반등은 했습니다. 코스피 0.3% 상승, 코스닥은 0.2% 상승했고요. 장중에 더 많이 오르던데 낙폭은 축소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 사네요. 코스피는 1,700억 매수, 코스닥 100억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300억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600억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2,3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300억 매수했고요. 네. 외국인들은 뭐 많이 들어오더니 다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금리가 조금 떨어지다가 그래도 반등은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이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제일 많이 오른 업종은 섬유의복이었습니다. 네. 일신방직이 4.8%, FNF 4.5%, 한세실업 2.8%, 인디F 2% 올랐는데요. 뭐 FNF는 많이 떨어졌다가 좀 반등을 한 것 같고, 네. 인디F 같은 종목은 이제 남북 경협주로 분류가 되잖아요. 개성공단에 이제 공장이 위치해 있어서,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10월 초에 남북 연락선 복원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오늘 경협주들이 많이 상승했는데, 네. 뭐 장초에 상승했던 것 대비해서는 많이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10%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1%로 마감했고요. 인디에프는 14%까지 올랐다가 2%로 마감했고, 신원 이런 종목은 이제 16%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1%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재가 나올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제 좀 호재에서 조금 이제 발산되는 분위기가 조금 있긴 하네요. 네. 추가적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김여정 부부장 언급부터 출발을 시작해가지고 며칠 동안 많이 뿜긴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기계업종이 1% 정도 올랐는데요. HSD 엔진이 9.6%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네요. 네, 삼성중공업의 500억 규모의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 공시를 하면서 오늘 많이 올랐고요. LIG넥스원도 5.8%, 뭐 CS윈드도 2.6% 상승했고요. 오늘 보험주가 1% 정도 올랐거든요.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삼성화재가 막 1, 2%씩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금리는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오른 거는 정부에서 좀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보면 경미한 교통사고로도 좀 입원을 하거나 이제 병원비를 좀 과다하게 청구를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좀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네. 병원에서도 이 다친 사람뿐만 아니라 피해자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일부러 일반 병실을 다 없애버리고 상급 병실만 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통사고 피해자 대상으로만 이렇게 영업을 하면서 좀 많이 이제 높은 병원비를 수치를 해온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상급 병원이나 이제 한방 분야에서 이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기로 했고요. 상급 병실은 추가 병실료를 부담을 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병실을 두어야 상급 병실을 활용이 가능해진다라고 하고요. 추후에도 뭐 입원료 상한제, 자기부담금제도,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대상 축소 등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서 올해 말까지 개선책을 내놓는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코로나 이후에 사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좀 많이 개선이 됐잖아요. 예전에는 뭐 100% 넘어서 막 적자로까지 빠졌었는데 많이 개선이 됐지만 이런 방안들이 나오면 확실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유 목이야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전문 병원들도 있다면서요. 자동차 있죠. 병원, 예. 전문 병원. 네. 사고 나면 무조건 그 병원으로 가라고 이런 그러면 뭐 것도 쉬는 있죠. 시간에 나와서 환자복 입고 담배 피우고 계시고 뭐 이런데. 그리고 뭐 네.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교통사고 났을 때 제일 많이 돈 타내는 방법 해가지고 뭐 어떤 유튜브를 예전에 한번 봤더니 뭐 네. 하루는 한방 가고 그 다음날 양방 가고 하루는 한방 가고 그 다음 또 양방 가고 이거를 뭐 계속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가면 뭐 제일 병원비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이런 것들이 좀 없어져야죠 사실.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 오죽했으면 자기 몸으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우리 9월달은 몸빵의 한 달이었는데 남의 일 같지가 않네. 우리도 한 달 몸빵 심하게 해가지고 몸에 멍이 들었는데 이번 9월은 멍이 들었지만 네. 그래도 뭐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죠. 그렇게 해서 돈 벌면 좀 캥기잖아. 그렇게 그렇죠. 어떻게 살지 캥겨서? 네. 그게 신기해. 그렇게 해서 돈 벌면 기분이 좋아지나? 기분은 안 좋지. 항상 캥길 거 아니야. 누가 날 감시하는 것 같고. 네. 그냥 주식으로 떳떳이 봅시다. 네. 네, 저희 채널로 오십시오. 떳떳이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서비스 업종이 네 번째로 많이 올랐는데 1% 상승했거든요. YG 플러스나 뭐 YG 플러스 8% 올랐고 NC 소프트 5%, 많이 하이브 올랐네요. 4%, 뭐 넷마블 3% 이렇게 올랐는데요. NC 소프트가 진짜 오랜만에 반등을 좀 했거든요. 네. 오늘 온라인 쇼케이스를 열고 리니지 월드 이거 리니지 W를 11월 4일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뭐 요거는 뭐 다 알고 있었지만 과금 모델을 대폭 축소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요게 좀 기대감을 일으켰던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뭐 블레이드 앤 소울 2도 사전 예약은 뭐 700만 명 넘었는데 실제 출시하고 보니까 기존의 과금 시스템을 유지를 하면서 혹평이 계속 잇따랐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도 뭐 기존 리니지 린저씨들 다 빠져나가게 한다라고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리니지 W 모델에서는 요 과금 모델을 대폭 축소하고 네. 예, 구조를 바꾼다라고 언급을 확실히 해주는 바람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좀 상승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5%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실제 출시하고도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한 네. 주가 반등이 나오려면. 음흠. 그리고 통신업종도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한 1% 정도 올랐는데 네. 뭐 경기 방어주 성격이죠. 그래서 오르기도 했는데 내일부터는 아이폰 13 사전 예약을 개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요거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망 사용료 논란에 대해서 또 계속 논란의 이슈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김상희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국내망 트래픽이 2017년에 비해서 올해 4년 만에 2배로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 2분기에 일평균 트래픽 상위 10개사의 비중은 전체의 78.5%, 상위 10개사가 뭐 거의 뭐 8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전년에는 73%였거든요. 1년 만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넷플릭스, 유튜브 뭐 그렇죠. 이런 거겠죠? 네, 그 두 업체가 제일 많이 차지를 하는데요. 특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사업자는 통신사의 망 사용료를 연간 뭐 수백억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해외 사업자들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지급을 안 하고 있죠.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김상희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지급을 하게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망사용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통신사 입장도 있고 또 반대로 해외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용자들이 다 데이터 요금제 내고 있지 않냐. 우리한테 또 내라고 하는 거는 이중부가다. 이런 네.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 지금 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넷플릭스가 SK 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6월에 패소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항소를 한 상태이고요. 네. SK 브로드밴드도 이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서 네. 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중요하네요. 통신사들 주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성이 하나 달리는 거죠. 그렇죠. 전 부자들한테는 좀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유튜브나 넷플릭스요. 예, 부자들이잖아. 부자들이죠. 부자들한테는 좀 받아야지. 예. 여기서는 공평, 뭐 공평 과세. 국내에 뭐 유튜버들한테 지급하는 돈도 많고 뭐 네. 부가적으로 뭐 카메라 장비 사업자들의 매출도 올라가고 뭐 우리 덕분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뭐 몇천억에 달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누가 논리방을 그랬어?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가? 유튜브에서 예. 유튜브 딱 한 명 먹고 삽니다. 딱 한 명. 그것도 혼자 해야. 옆에 주변에 사람 두고 하면요. 모르겠어요. 뭐 화장품 이거 하는 거는 뭐 수백 수천 명. 해외로 보면 영어 달리면은 그거는 돈 좀 번다던데. 해외 이용자들까지 보게 되면 네, 그거는 이제 돈 좀 번다는데 그 외에는 한 명, 두 명으로 게임 끝내야 돼요. 여러 사람 붙으면 이거는
수익 안 내는 사업이에요. 뭐 참나. 근데 새롭게 뭐 부가가치가 창출된 건 맞긴 해요. 왜냐하면 편집자 분들도 네. 없었던 시장이었는데 새롭게 시장에 창출된 건 맞는 것 같고, 뭐 카메라 수요도 많이 늘었겠죠. 그 사이에 뭐 부가치 창출한 건 맞는데 네. 어쨌든 망사용료는 좀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국내 사업자들은 내고 해외 사업자들은 안 내고 이런 건 조금 네. 예,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유, 통신회사들도 조금 더 먹고 살아야지. 그렇죠.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이게 그러니까 4.5기가에서 진도가 안 빠지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모르지만 제가 유튜브를 하고 나서 처음 업로드라는 걸 해봤어요. 네. 답답해 미쳐버려. 무슨 5G야 5G는 2.5G야 안 올라가. 20분씩 걸려요. 5G 망 이용해서 하면. 저는 5G 하면 뭐 초고속 인터넷 세상 기가 막 이러면서 뭐 삐용 하고 올라가잖아. 네. 한 번 했다 망할 뻔했잖아요. 1시간 걸린 적도 있어. 1시간. 예전에 무슨 생각이 나네요. 무슨 오지야 오지 저 시골 오지. 올라가는 건 시골 오지에서 올라가는 거죠. 오지 수준이네요. 오지야. 아유,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예, 예. 좀 그런 측면에서 조금 투자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돈 좀 벌면 정부에서 투자 안 해? 해야지. 해야지. 뭐 이렇게 망사용료 받잖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좀 해서 하면 좀 서비스 질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그렇죠. 그럼 뭐 장비주들도 5G 장비주들도 지금 막 눌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뭐 반등도 나오고. 그렇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사실 그게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럼 또 더 많이 보잖아. 빨리빨리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행 유튜버가 될 수 있습니다. 5G망 이용해서 올릴 거거든. 빠르게. 프리! 못 올려 지금 진짜 완전 오지야.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제일 많이 빠졌던 업종이 운수창고가 많이 빠졌는데요. 네. 뭐 해운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흥하해운은 10% 빠졌는데 뭐 연속 상한가를 몇 번 갔으니까 이 정도는 뭐 가벼운 것 같고요. HMM도 8.4% 정도 빠졌습니다. 우리 엄경화 연구원 드디어 한 번 맞았다. 예. 못 맞춘다고 아주 꼴등이라고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네. 역시 이 자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돈의 문이 열린 이 돈이 문 이 자리. 여기 와서 딱 대담 우리 나침반님하고 대담하고부터 딱 맞아 들어가네. 그 얘기가. 해운주 팔고 항공주 사자. 그렇지. 야 역시 애널리스트 분들 저희 나와야 돼요. 저희 이쪽에 와야 몸값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희는 딱 때가 되면 부르거든. 때가 됐을 때.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빠졌던 게 좀 슬프지만 화학주입니다. 네. SKC가 15%나 빠졌고요. 요거는 특정한 게 있었으니까. 예, 요건 이슈가 있었는데 와 다른 것들도 많이 빠졌어요. 코오롱인더 10% 하락, 롯데정밀화학 7.4% 하락, 효성첨단소재 7% 하락, 네. 국도화학, 애경유화 6%대 하락, 롯데케미칼도 거의 6% 하락, 뭐 대한유화, 효성TNC 4%대 하락, 뭐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난 다 팔았어. 없어. 그렇죠. 네. 예, SK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의 실리콘 음극재 업체인 넥시온과의 합작법인 투자가 이사회에서 부결됐다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예, 동박 사업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추가로 양극재, 음극재 사업도 하겠다라면서 기대감이 많이 일었거든요. 그 발표하고 다음 날부터 뭐 8% 넘게 오르고 그다음 또 오르고 뭐 이랬었는데 첫 발을 내디디려고 했는데 다시 그 발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대감이 도로 다 주가가 빠졌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사의 반대로 부결됐음? 본 적은 딱히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업 계획을 했는데 이사들이 반대를 해? 이사들이 사업 계획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여기서 완전히 다 끝낸다는 건 아니고요. 투자안을 재검토해가지고 다음 이사회 안건으로 재상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뭐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네. 뭔가가 뭐 조건이라던가 뭐 어떤 게 좀 안 맞거나 조금 뭐 수정할 부분이 있었지 네.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는 조금 오늘 하락폭은 15%는 조금 과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이상해. 좀 이상하죠? 아니 이런 거 이사안에 올렸을 정도면 검토를 여러 번 안 했을까요? 그리고 또 저는 이 투자건이 부결이 난 게 공정공시 상황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투자권 부결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신기하다는 거지. 이 프로세스가 좀 이건 뭐지 도대체? 조금
이상하네, 신기하네. 예, 예. 네, 어쨌든 추가 검토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반면에 다른 2차전지 소재주들은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저께 저희 연합인포맥스에서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어저께 8월달 글로벌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사용 데이터 발표가 있었는데요. 저 보입니까, 저게? 이거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큰 굉장히 화면으로 보시면 보입니다. 네, 잘 네. 보이실 것 같아요. 그 전체 배터리 사용량이 지금 162기가와트입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올해 네. 누적이고요. 지난 단안은 네, 단순 연한산하면 한 240기가와트시 정도. 그리고 이제 성장률을 보면 139% 전년 대비 늘었거든요. 굉장히 네. 빠른 빠른 속도로 개판은 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보면은 CATL이 1등인데 누적 점유율이 23%에서 30%로 급증하면서 1등을 유지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23%에서 24.5%로 소폭 증가하면서 2위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삼성 SDI를 제치고 상반기부터 5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아쉽게 4위에서 6위로 하락했습니다. 성장률이 78%나 증가를 했지만 뭐 다른 경쟁사들은 뭐 200%씩 증가한 데도 있고 중급업체들은 굉장히 많이 늘었고 한국 업체들도 뭐 150%씩 이렇게 늘었으니까 77%는 조금 낮은 수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나라별로는 중국 업체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CATL도 성장률이 210% 나왔고 BYD도 216% 나오면서 굉장히 점유율도 빠르게 늘고 있고요. 반면에 파나소닉, 일본 업체들은 점유율이 좀 많이 꺾였습니다. 파나소닉은 20%에서 13%대로 점유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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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내일 아침에 하려고 그러는데. 내일 아침에 그러면 이거 내일 아침에.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이게 지금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8월달 이것도 그 작년도 대비를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작년도 8월에 11.4 다시 표를 보여드릴게요. 11.4기가였던 게 올해 8월달 기준으로 25.2로 120% 늘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급성장하는 데에서는 이렇게 100% 이상의 성장률이 나오는데, 자, 이렇다면 과거 대비 성장률보다는 지금 현재부터 이거를 연환산시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1월부터 8월 누적을 하죠. 누적을 하면 신빙성이 조금 더 있으니까. 작년도는 67.7기가였어요. 67.7기가. 그게 지금 162기가로 139%가 증가했는데요. 자, 그러면 가장 근사치, 이거는 최근 월에 그 사용량을 계산을 해보면 25기가를 쓴 거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 1년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느는 과정이니까 25 곱하기 12를 해보면 되죠. 그러면 300기가예요. 자, 그러면 내년도에는 연율로 300기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100% 이상 증가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시죠. 내후년도에, 그럼 2023년도에는 100%, 130%에서 100%를 줄이자고. 그러면 600기가 하듯이. 600기가, 22년에 600기가. 자, 거기서 또 좀 줄여. 그래서 1000기가. 응? 24년이지. 네. 1000기가. 25년에 1500기가.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예상했던 게 25년에 1000기가쯤 받습니다. 50% 증가해요. 굉장히 엄청나게 는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50% 또 증가해요. 네. 1500기가예요. 자,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내일 아침에 해야 되는데, 1500기가를 대수로 환산해 보세요. 대수로. 한 대당 몇 킬로와트를 쓰냐면, 뭐 50킬로와트 쓰는 것도 있고, 80킬로와트 쓰는 것도 있고, 120킬로와트 쓰는 것도 있어요. 뭐 중국에는 훨씬 더 작게 쓰는 오토바이 같은 것도 있는데, 계산하기 쉽게 계산하자고. 100기가와트 기준으로, 100킬로와트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1500기가면 1500만 대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낮게 써준다면 2000만 대도 가능하다니. 2000만 대. 네. 2000만 대면 2025년 기준으로 2000만 대면 자동차를 더 많이 쓰는 거는 그렇게 크게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전기차 한 대, 내연기관 한 대 이렇게는 안 살 거예요. 그냥 교체를 하게 될 건데, 그러면 한 9천만 대 기준으로 잡고 2천만 대 정도를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제 경험칙과 촉으로 보면 충전 인프라의 문제가 일단 있어요. 그래서 충전 인프라 되게 급합니다, 지금. 네. 그건 분명히 맞고요. 충전 인프라가 이제 오히려 이 다음 국면은 충전 인프라의 주가가 오를 수 있는데 한국은 별로 없어.
별로. 조그마한 회사들밖에 아니면 비상장. 근데 자 그러면 2천만 대 하고 나면 사람들이 내연기관 그다음부터 선택 안 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선택 안 해요. 그래서 뭐 재미난 차들은 내연기관 사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일단 슈퍼카 시장이 죽어요. 뒤집니다. 슈퍼카 시장. 제 결론은 부가티 60억짜리를 왜 타는데? 60억이요? 아 그런 거 몰라요? 60억이에요, 차가? 네, 60억짜리. 언감생신 들어본 적도 6억이 없구나. 아니고요? 아 저는 그런 세계를 압니다. 60억짜리 차가 있다는 거를. 처음 들었습니다. 아 네. 부가티 베아론인가 그건 6억이고요. 부가티 뭐 또 있어요. 한 60억 한 원래는 40억인가 30 몇 억으로 나왔는데 가격 올랐어. 그때 안 만들어서 가격 장갑 끼고 만지네. 네. 그 차를요. 원래 30억에 나오건 미국에서 그 차는 그 몇 킬로 타면 끝나는 줄 알아? 몇 킬로? 아니 차를 얼마더라? 40분 풀 가속하면은 40분 남으면 앵꼬 나요. 100리터 정도의 저긴데 연비 2.5km인가 밖에 안 나와. 엄청나네요. 아, 왜 그런 줄 알아요? 타이어가 다 닳아버려. 더 타면. 타이어가 다 없어져. 그럴 수가 있어요? 아, 빨리 달려서요? 그렇죠. 네. 이건 공구는 알죠. 공구는 활주로에 가보면은요, 시커먼 이런 카본 이렇게 두텁게 쌓여 있어요. 그게 전부 다 타이어에서 나온 거예요. 고속으로 돌면 타이어가 그렇게 닳습니다. 아, 이게 또 이런 새로운 세상을 또 내가 나침반한테 알려주는구나. 그, 서킷 있지 않습니까? 서킷. 아세요? 서킷? 영암 F1 서킷 이런데. 뭐 경주 이런 거. 네, 경주요. 네. 거기 가면요, 세게 한 번 몇 바퀴 돌면은 타이어 갈아야 됩니다. 타이어 싹 달아요. 이런 세상, 신기한. 예, 안 가봤어요, 거긴. 그런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 250km씩 막 달리잖아. 250km씩 몇 바퀴 쫙 타고 나면 이제 끝난 거야. 그리고 심하게 롤링을 심하게 하면 타이어가 찢어져요. 그래서 그 경주에 막 몇 바퀴 돌면 막 갈아주는. 그렇지. 그거 터지거든. 계속 하다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가티 그거가 400km거든 최고 속도가. 네. 그렇게 달리면은 타이어 빵꾸 나기 전에 기름이 다 떨어지게 설계를 해놨다. 근데 이제 그런 부가티 비싼 거는 안 산다. 안 사지.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많아지면 타이어 회사도 잘 보셔야 돼요. 타이어가 빨리 달 거거든. 왜냐면 100km 또 제로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로백. 그건 알죠. 제로백. 네. 우리끼리 제로백. 제로백이 보통 한 3초 걸릴 거예요. 보통요? 네, 슈퍼카 기준? 아니? 전기차 기준. 전기차 기준. 웬만한 전기차 3초대면 다 100km 갑니다. 엄청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늦어도 4.5km는 가. 진짜로. 그다음에 아마 이상하게 붕붕 날아가는 차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갑자기 시내에서 갑자기 끼어드는데 눈 깜짝할 새에 끼어드는 차들. 그거 왜냐면 순간 가속이 엄청 좋아요. 못 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면요. 차 싹 다 바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요거에 대한 2부를 내일 아침에 할게요. 요거 말고.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네. 재밌죠? 재밌네요. 이건 남자들만 재밌는 거 아닌가? 여자들은 재미없지 않나? 아니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네. 내가 여성 중요한 주제니까. 성차별한 건 아닙니다. 네. 중요한 주제니까 한 번 더 내일 아침 말씀해 주시는 걸로. 네. 다음 세상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시간 모자르겠네, 또. 예, 그리고 또 부광약품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임상 이상에서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추가적인 개발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뭐 중단한다라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국내에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중인 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부광약품뿐만 아니라 신풍제약도 있고요. 신풍제약은 임상 3상에 진입을 했고 대웅제약은 조만간 임상 3상 진입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뭐 다른 데들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네요. 네. 치료제도 필요하죠. 그리고 3분기까지 IPO한 기업이 65개라고 합니다. 네. 1, 2, 3분기만 65개 엄청나네요. 공모액으로는 14조 5천억이고요. 역대 당연히 최고치입니다. 네. 3분기에 상장된 기업이 뭐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롯데렌탈, 뭐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있죠. 이 중에 61개는 공모가가 희망 범위 상단으로 결정이 될 만큼 IPO 시장이 핫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핫한 시장에 어제 저도 수요 예측 그 경쟁률 보고 깜짝 놀랐는데 무려 40대 1을 기록했던 회사가 나왔습니다. 케이카라는 회사인데요.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굉장히 낮다는 거죠. 네.
최근에 수요책 경쟁에 보면요. 카뱅이 1700대 1, SK 아이 테크놀로지 1880대 1,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1200대 1, 카카오 게임즈 1480대 1, 다 이 정도고요. 뭐 공모가 논란이 있었던 크래프톤도 240대 1이었습니다. 네. 롯데렌탈도 217대 1이었고요. 40대 1은 뭐 정말 처음 보는 숫자. 인데요. 옛날에는 이거 많았는데. 옛날에 많았죠. 많았어요. 요즘 미달도 있었어. 그렇죠. 요즘 세상에 얼마나 그 공모가가 높다라고 인식이 생각이 됐으면 이렇게 네. 낮았을까 하는데요. 이 희망 공모가가 34,400원에서 43,200원 이었는데 네. 확정 공모가는 하단보다 낮은 25,0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고평가 논란은 물론 많았습니다. 저도 이거 이게 저거 옛날 엔카야? 엔카? SK 엔카에 온라인 사업부가 있고 오프라인 사업부가 있는데 네. 오프라인 사업부를 한해컴퍼니가 인수를 했습니다. 네네. 2,100억 주고 인수를 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온라인화 시킨 거죠.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18년에 인수를 했는데 이거를 이번에 한 2조 원 정도에 상장시킬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면 2,000억에 인수해서 2조에 상장시키면 10배죠. 3년 만에.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잘 엑시트를 할 계획이었는데 네. 물론 그래도 처음에 인수가 대비 많이 높습니다. 그래도 1조 원 정도에 상장할 수 있으니까요. 1.2조 정도. 네. 그 어쨌든 중고차 업체죠. 근데 기존의 업체와 다르게 인증 중고차라고 하거든요. 보통 저는 이거 보고 사업 모델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소비자가 가장 큰 불편함을 느끼는데 가장 큰 사업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도 최근에 그 차량 정비를 해서 그렇지만 네. 차량 정비할 때 소비자들이 굉장히 일단 불신을 깔고 있죠. 정말 성차별 아니고 여성들이 가면 진짜 약간 덤탱이 그쵸. 좀 있더라. 눈탱이라고 하죠. 그럼 눈탱이라 해? 눈탱이라고 하죠. 신세대 용어군. 죄송합니다. 네. 남자들도 눈탱이 많이 맞고요. 나 같은 어리부리한 애가 가면 그러지. 그렇죠. 그리고 항상 그쵸? 네. 저도 최근에 약간 네. 돈을 지불을 해놓고 이게 눈탱이 맞은 건지 안 맞은지 감이 안 와서 네. 꼭 항상 뭐 차를 잘 아는 지인한테 연락을 해보고 뭐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런 거 알아보지 마. 속만 쓰려. 그렇죠. 이거 제가 잘 고친 건가요? 아니 눈탱이 맞은 건가요? 항상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만큼 네. 이제 불안을 많이 느끼는 시장인데 차량 정비 시장은 아직은 뭐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업 기회인 것 같은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이 업체가 많이 사업 기회를 발견하고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인증 중고차라고 합니다. CPO라고 네. 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중고차 플랫폼에 개인 사업자들이 이제 등록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K카는 K카 사이트에 이 회사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만 등록을 해서 뭐 허위 매물 같은 거는 없다고 합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 근데. 그렇겠죠. 일단 허위 매물이 없으니까 네네. 사이트만 단순 비교해 보면 당연히 비싸 보이겠죠. 네. 네, 가격이 좀 비쌀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데서 사업 기회를 찾았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네. 공모가는 상당히 비쌌습니다. 네. PSR 밸류에이션을 일단 사용을 했습니다. 왜? 그 보통 중고차 사업하면은 뭐 엄청난 성장성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근데 PSR을 사용했던 이유는 플랫폼 업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PSR은 이제 총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5배 정도로 결정을 했는데 이 몇 개 해외 기업들을 비교 대상 피어 그룹들을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카바나라는 업체가 PSR 5배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그 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나면서 많이 올랐던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회사죠. 예, 그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PSR 5배 기준으로 해서 요 업체가 포함이 돼 있어서 이 평균 PSR 기준이 네. 많이 올라왔고요. 요 회사 빼면은 평균 PSR이 반토막이 납니다. 네, 그래서 좀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기관들한테 인기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해외 쪽에서는 뭐 인기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네, 그래서 상장 후 시총은 1.2조, 공모 금액은 3,300억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비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정비요? 네. 네. 고장 안 날 거예요. 앞으로 차들이. 네, 전망이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전기차는 확실히 뭐 부품 수도 많이 줄어들고 지금 이미 내연기관에서부터 일본의 정비업체들 다 망했잖아요. 차량이 너무 좋아서 잘 고장이 안 나가지고 점점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전기차로 가면 더 많이 높아질 거예요. 그렇게 정비업은 좀 미래가 좀 되게 어둡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또 정비업체도 그 플랫폼들이 많이 진출을 해 있는 것 같아요. 뭐 카닥 이런 업체도 있잖아요. 내가 뭐 고장난 부위 사진 찍어서 올리면 여러 정비업체에서 입찰을 하죠. 네. 80만 원에 고쳐줄게, 150만 원에 고쳐줄게, 70만 원에 고쳐줄게. 막 하면 난 제일 싼 데 고르고 뭐 그런 플랫폼도 생겨서 조금씩 투명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우리 K카가 좀 그런 논란이 있었다. 근데 이제 공모가가 좀 낮아져서 그래도 상장할 때는 오늘부터 이제 개인 투자 청약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청약은 경쟁률이 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에서는 깜짝 놀랐는데 백신을 안 맞은 직원 600명한테 해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제 백신 접종 의무화해서 이제 언제까지 맞아라 했는데 이때까지 이제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이 한 600명 정도 있다고 하고요. 예. CEO는 이제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언급하면서 힘들게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본사 직원은 6만 7천 명인데 이 중에 한 593명이 백신 미접종자이고 지금이라도 맞으면 뭐 해고는 취소하겠다라고 했는데 120명은 여전히 거부를 하고 있고 6명은 소송까지 제기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뭐 기업들 중에 유나이티드 항공이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이지만 여러 기업들은 이 백신을 굉장히 의무화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전 직원 정상 출근한다고 하네요. 기존에 작년 4월부터 이제 무급휴직을 계속 시작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무급휴직 하던 직원이 한 500명 있는데 현장에 복귀해서 총 1,200명 임직원이 정상 근무한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근데 뭐 하나투어 모르투어는 2%씩 하락했는데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서 뭐 고점 중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여행 업종만 많이 선빵을 날려주셨죠. 네, 주가에서. 선반영을 많이 했죠. 네, 선반영이라고 하는군요. 죄송합니다. 거칠어서. 오늘 제가 좀 까불까불 많이 했는데 깨져가지고 그렇다고 전원 깨져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네. 네, 오늘 정말 길게 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